안녕하십니까. 가치지향의 정신으로서 사랑. 오늘 그 다섯 번째 소주제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용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사랑은 고통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인해 송곳으로 찌르는 것보다 더 날카로운 고통을 겪게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러한 고통들과 더불어 버티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예, 사랑이 연인들에게 용기를 주지만 때로는 용기를 꺾기도 하죠. 그래도 사랑으로 다시 용기를 내는 이야기가 미국 론 하워드 감독의 영화 러쉬 더 라이벌입니다. 이 영화는 1976년을 배경으로 니키 라우다와 제임스 헌트라는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니키와 제임스는 포뮬러 1이라는 카 레이싱 경기의 라이벌 레이서들이죠. 특 A급 프로 카레이서인 니키는 말린이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요. 결혼까지 합니다. 하지만 항상 죽음을 곁에 두고 경기를 하는 카레이서들에게 사랑과 행복은 자칫 도전과 모험의 의지를 나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레이서 자신 스스로 자신의 용기가 사그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니키가 그런 경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니키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치명적인 사고를 겪습니다만 사랑의 힘으로 용기를 내어 다시 레이싱에 참여합니다. 니키의 복귀는 거의 기적 같은 일로서 니키는 최종 챔피언십을 향한 레이싱 순위 다툼의 핵심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제 최종 우승을 가르는 마지막 승부를 남겨놓고 폭우가 쏟아져서 서킷은 위험한 고개장이 됩니다. 그리고 니키는 고민하게 되죠. 자신의 우승을 바라는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니키는 아내를 생각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용기를 냅니다. 니키는 대회를 포기하고 기권합니다. 네, 나에게는 놀라운 결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줘야 할 부담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 사이에서의 선택은 용기를 필요로 하죠. 마지막 순간 니키는 악천후에 더 이상 도전하는 것은 만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사랑의 힘은 그런 순간에 만용이 아니라 용기에 힘을 실어 주지요. 앞에서도 언급했던 영화 러스트 앤 본에서 범고래에게 다리를 잃은 스테파니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인물이 삼류복사 알리였습니다. 알리에게는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샘이 있었는데요. 알리는 샘을 하마터면 잃을 뻔합니다. 샘이 얼어붙은 호수에 빠진 겁니다. 알리는 얼음을 주먹으로 깨뜨려서 간신히 샘을 구하죠. 이즈음 알리는 권투 선수로서 커리어에 다시 도전하려고 본격적으로 훈련에 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알리의 주먹뼈가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주먹뼈도 주먹뼈지만 진짜 문제는 알리의 마음이었습니다. 항상 저돌적이기만 했던 알리의 마음이 샘을 잃을 뻔했던 충격으로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이런 위기를 딛고 알리가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된 계기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알리는 스테파니에게 용기를 주었고요. 스테파니는 알리에게 사랑을 줍니다. 스테파니를 알기 전까지 알리는 사랑이란 감정을 소비만 해왔습니다. 그런 알리에게 스테파니는 사랑과 더불어 오는
배려라는 감정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알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알리는 사랑의 힘으로 용기를 불러올 수 있는 법을 깨치게 됩니다. 사랑의 힘이 스테파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알리는 다시 붙은 주먹뼈를 추슬러서 복서로서 커리어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먹뼈는 다시 붙어도 타격을 받을 때마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사랑은 고통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인해 송곳으로 찌르는 것보다 더 날카로운 고통을 겪게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러한 고통들과 더불어 버티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러스트 본의 마지막 장면은 샘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알리의 주먹을 신경 쓰는지, 시합을 끝내고 경기장을 나온 그 알리의 주먹을 샘이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어루만져 줘요. 예. 그렇지만 알리가 얼마나 부드럽게 그 주먹으로 알리와 스테파니를 돌보려 하는지를 러스트 앤 본의 마지막 장면은 보여줍니다. 예, 러스트 앤 본은 사랑의 힘으로 용기를 깨워내는 연인들을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 있으시면 아, 한번 꼭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사랑이란 감정을 소비하기만 하는 연인들이 보고 싶으시면요. 앞에서도 언급했던 클로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 사랑이란 감정을 소비하기만 하는 연인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클로저는. 예. 자, 권투 이야기가 나왔으니 사랑의 힘으로 용기라는 주제에 걸맞은 1976년 미국 존지 아비들센 감독의 영화 로키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마지막 장면에서 에이드리언을 외치는 로키의 모습이 러스트 앤 본보다 훨씬 노골적이긴 해도요. 관객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영화인 건 로키가 분명하죠. 예. 로키만큼이나 사랑의 힘으로 용기라는 주제가 분명한 축구 영화가 있는데 그런데 이 영화가 축구 영화인가요? 예, 주성치 감독의 2001년 영화 소림 축구입니다. 거리에서 만두를 파는 여자 아메가 소림사 제자 아성을 사랑하게 되고요. 아성이 주축을 이룬 축구팀이 결승전에서 골키퍼가 없어 경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머리를 빡빡 깎고 등장해서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사실 아메는 태극권의 고수임에도 평소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아성을 사랑하게 되면서 용기를 내어 나름대로 여성미를 돋보이려 대담한 화장까지 불사합니다. 그리고 그 화장이 좀 지나치게 대담해서요. 아성에게 놀림까지 받습니다만 마지막에는 머리를 외계인처럼 다 밀어버리고 대머리로 등장하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너의 별로 돌아가라 는 아성 이렇게 너희 별로 돌아가라고 아성이 놀리는데요. 이러한 아성의 놀림은 결국 아메에 대한 아성의 사랑 고백인 셈이죠. 예, 소림축구는 좋은 영화입니다. 아일랜드 소설가 세바스찬 베리의 소설 비밀 성서를 원작으로 2017년 아일랜드 감독 짐 셰리단이 만든 영화 로즈는 1943년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아일랜드는 영국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와 함께 전통적으로 카톨릭의 입장에서
기독교에 대한 강한 반감이 두드러진 나라이지요.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로 온 여자 로즈는 그러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공군에 입대한 그리고 기독교 신자인 마이클을 사랑합니다. 1940년대 아일랜드에서 정치적으로는 영국에 동조하고요. 종교로는 기독교 신자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에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이 영화는 잘 보여줍니다. 로즈가 삶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사랑의 힘으로 마지막 한 움큼까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로즈는 편견과 애욕의 희생양이 되어 마이클을 잃고 마이클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까지 잃고 아이를 죽인 여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채 정신병원에 유배되어 5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로즈는 삶의 끝까지 사랑의 힘으로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되찾은 아들은 로즈의 사랑과 용기에 바치는 존경의 마음입니다. 내 생각에 로즈를 진찰한 정신과 의사 그린 박사가 실제로 로즈의 아들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에 뒷받침된 용기의 소중함을 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로즈의 아이들입니다. 그것이 이 영화의 원제목에 내포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비밀입니다. 나는 이 영화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영국의 J.R.R. 톨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반지의 제왕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모두 3부작으로 뉴질랜드 출신의 감독 피터 잭슨의 작품입니다. 특히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왕의 귀환은 사랑의 힘으로 용기라는 이번 소챕터의 주제에 적절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요. 영화에서 나의 관심을 끌었던 캐릭터는 여러 해 전 나와 대화를 나누었던 한 남학생의 도움을 받아서요. 에오인입니다. 이 경험도 나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이 남학생의 내면은 놀라운 섬세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에오인은 로한 왕국의 왕 세오덴의 조카입니다. 영웅 아라곤을 사랑하지만 아라곤은 요정 아르웬을 사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라곤을 향한 사랑의 힘은 그녀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성이라 참가할 수 없었던 펠렌노르 평원의 전투에 그녀는 투구와 갑옷으로 자신의 성별과 신분을 숨긴 채 앞장서서 싸웁니다. 무시무시한 나주글의 우두머리 앙금알의 위치킹과 맞선 그녀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나를 무찔릴 수 없다. No man can kill me 라고 호언장담하는 위치킹을 투구를 벗어 긴 머리를 드러내며 한순간에 끝장내어 버립니다. 그 순간에 에오이는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남자가 아니야. I am no man. 예, 정말 속이 뻥 뚫리는 후련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악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자 에오이는 다시 조신한 여자로 돌아가 곤도르 왕국의 귀족 파라미르의 청혼을 받습니다. 에오인이 톨킨의 소설에서는 무예가 출중한 전사로 묘사되는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는 병자들을 보살피는 정도의 역할을 하다가 전투에 참여합니다. 에오인은 파라미르와 결혼해서 좋은 아내가 되겠지만 용기의 무대가 꼭 전장일 필요는 없겠죠. 에오인은 파라미르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언제든 필요할 때면 모두의 모범이 되는 용기를 발휘할 겁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사랑의 힘으로 내조라는 소주제로 다시 만나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